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명예교수 민성길입니다. 오늘은 동성애 의학에 관련해서 자폐증적인 그 경향하고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폐증이 뭔가? 여러분 요즘 이걸 이제 자폐증이라 안 그러고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뭐 이렇게 좀 이름을 길게 붙입니다. 그건 뭐 이유를 설명하기는 이제 시간이 모자라고요. 하여튼 자폐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는데 이 영화 혹시 보셨는지요? 이런 아이를 이제 자폐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핵심은 어떤 증상을 보이느냐면 의사소통의 장애. 다른 말로 하면 공감 능력이 없고 또 사고방식이 콘크리트, 구체적이다. 이 추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생각을 해요. 곧이곧대로 보이는 것대로만 생각하지 그 관련상, 그 배우의 무슨 상황 이걸 고려하지 못한 그런 사고방식을 콘크리트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짓말을 못한다. 왜? 그건 나쁜 거니까. 그렇지만 할 수 없이 거짓말 할 수도 있다 하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구체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는 반복 행동을 한다. 똑같은 것을 고집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하면 그걸 그대로 그냥 유지해야 돼. 바꾸고 유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융통성이 없어요. 반복하는 행동. 예를 들면 화를 내는 사람이 그냥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화내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반복이라고 합니다. 또 이건 반드시 같지 않지만 반복 행동을 한다는 인간에게는 반복 행동에 그런 경향성이 있다 하는 걸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여성이 알코올 중독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고생하다가 할 수 없이 견디지 못해서 이혼했어요. 그 재혼했는데 좋아 보여서 재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또 이혼하고 또 결혼했는데 절대는 알코올 중독자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이기저기 사귀다가 결혼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 이게 이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그 관행이 있어요. 습관, 관습, 관행. 근데 이게 자폐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도 자폐증이네 하고 말씀하실 분이 많겠죠? 근데 이게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자폐증이란 건. 왜냐하면 이런 거 있으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고집만 하니까. 그 관심의 범위가 좁아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은 그냥 무시해버려요. 자기가 아는 범위만 고집하고 이것만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아주 어떤 특별한 자극에 대해서는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요. 예를 들면 뭐 소리에 예민한 애도 있고 빛에 예민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그 소리가 이렇게 많이 시끄러운 거 들리면 그냥 말하자면 못 견뎌하는 소리 지르고 이럽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특별한 것에 뭐가 집중되듯이 어떤 특별한 분야에 비상한 능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자폐증 중에 흔히 얘기하는 게 계산 능력, 그리고 기억력, 모든 걸 세밀하게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악의 천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어릴 때 뭐 베토벤 소나타를 친다 이거죠. 이거는 천재죠. 근데 걔의 그 인격을 보면 자폐증이 이제 동반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던 사람 중에 자폐증이 많습니다. 뭐 뉴턴, 아인슈타인.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 물리학에서만 천재지 공감 능력이나 자기 고집이나 이건 뭐 대단하죠. 딴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 이해하고 요즘은 이거를 자폐증이라 그러면 듣기 싫고 부정적이라 그래가지고 말을 바꾸어서 부릅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 뇌 발달이 좀 스톱됐다 이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그 뇌의 기능에 뭐 세로토닌이 많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정신장애도 신경발달장애가 상당하다는 것이 요즘 많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런 정신장애, 모든 정신장애는 뇌발달장애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뇌발달장애는 뇌의 기능의 장애로 나타나기 때문에 뇌 기능에 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 뭐 세로토닌, 도파민,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봤죠? 이런 전달 물질이 뇌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요거를 조정하는 약물을 쓸 수 있다. 불과 한 70년 된 역사인데 정신장애를 약물 치료하는 그런 길이 열린 거죠. 근데 아주 자폐증을 치료하는 약은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뭐 조현병, 조울 정신병 이런 데에 대한 약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 뭐 우리가 관심 있는 치매 약은 없고요. 이 치매약이 발견되면 이제 이게 아주 대단한 일이죠. 이게 말하자면 기억력 좋게 하는 약이니까 수험생들한테 많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치매약을 개발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럼 자폐증과 동성애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최근에 나온 그 조사를 보니까 별걸 다 조사죠,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했더니 동성애자들한테 자폐증 그 스케일 검사지를 주고 체크를 시켰더니 그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그 자폐증 환자 중에 또 동성애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자폐증이 어떻게 상관성이 있는가? 성적 끌림이라기보다는 욕구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자폐증 환자한테 또 기술, 테크니컬리 뭔가 어둔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저 생각에 자폐증의 원인이 신경계 발달 미숙이라고 본다면 동성애도 신경계 발달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정신성 발달의 미숙이라고 그랬거든요. 정신성 발달이라는 게 인간 발달이고 육체 발달이고 뇌 발달이고 다 발달이에요. 그래서 또 어릴 때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발달 장애, 그러니까 발달 과정 중에 트라우마를 받아서 이제 동성애가 되는데,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발달이 스톱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발달의 무슨 문제라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잠깐 신경계 발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내가 어릴 때 태어나면 조그맣게 있는데 출생 때 이 정도 하다가 어른이 되면 이게 커집니다. 노인이 되면 도로 작아지죠. 이 상태가 이제 노인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뇌 그림을 보면 태아기 때는 뇌가 작아요. 뭡니까? 임신 5주째, 13주째는 커지죠.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쯤 되면 뇌 어른 형태의 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아직 크기는 작아요. 근데 태어난 다음에 크기가 커져요. 사춘기 때 제일 많이 커집니다. 그러다 그다음부터는 작아져요, 뇌가. 그래서 아주 작아지면 나중에 치매가 되죠. 이제 이렇게 뇌가 발달하는데 이 발달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이 과정 중에 어디선가 스톱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애 뇌를 가지고 있으면 어린애의 상태가 되는 거죠. 자폐증, 공감 부족, 사고 형태. 그러니까 구체적 사고를 한다. 추상적 사고를 못 해요. 그러니까 추상적 사고를 하게 되는 때가 14세경쯤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요. 세계 평화, 사랑 이런 말을 이해하는 게 그 정도 나이다 이거죠. 여러분 세계 평화하게 되면 여러분 알죠? 무슨 소린지.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세계 평화면 세계 평화 그게 뭐야?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맞으면 이해력 부족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사랑이 뭔지 알죠. 애들은 사랑한다 그러면 어른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좀 맛있는 음식 주는 거, 뭐 껴안아 주는 게 이게 사랑이지. 사랑이란 말은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애들한테 뭐 나 너 사랑해 하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고 한번 안아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이제 이 인지 발달, 인격 발달의 단계에서 보이는 문제인데, 이제 동성애자들은 이런 발달에서 어느 수준 어른 되기 어느 상태에서 스톱됐다 하는 것이 이제 발달 이론이죠.
뇌가 발달하는 것을 이제 하면 좀 약간 전문적인 그림입니다. 이 6살 때 뇌 보면 신경세포가 제일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만 남고 필요 없는 것은 사라져요. 사라지는 방법은 세포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고 요 신경줄 이걸 이제 엑손이라고 하는데 축삭돌기라고 그러죠. 이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개가 하나로 남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 사멸을 해야 뇌가 능률적이 돼요. 세포수가 너무 많으면 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천방지축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천방지축이 돼요. 애들이 다 천방지축이죠. 주의 산만하고. 그 신경세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쓸모 있는 걸 하다 보면 경험에 의해서 쓸모 있는 거는 배워서 그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신경세포는 살아남고 필요 없는 거는 다 없어지죠. 그래서 뇌가 이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해지죠. 어릴 때 뇌는 없어지고 뇌는 살짝 작아지지만 더 성숙해지죠. 그 어른이 될수록 나이 들수록 뇌는 작아지지만 그 인격 능력은 더 성숙해집니다. 요 그림은 이제 이 신경세포가 있어도 요 축삭돌기에 수초라는 것이 둘러싸는데 이게 전깃줄의 그 피부과 같아요. 이런 게 있으면 이 신경 신호 전달이 아주 빨라지고 능률적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기는 게 나이가 좀 들어서예요. 어릴 때는 이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수초화가 되는 게 뇌가 발달하는 그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 제거가 안 되거나 수초화가 늦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뇌가 발달이 스톱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중단된 상태, 어린 때 상황이다. 어린 상황이다. 미숙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성애자 행동을 가만 보면